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상승적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선행 지표 중에 하나예요. 오피스텔의 입찰률이 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향후에 금리가 인하되는 거 보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보고 선진입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피스텔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이범주 법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부동산 초보자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기획을 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지식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사야 되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사를 끼고 하는 일반 매매를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중개사가 빠지고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경매, 그리고 법원이 빠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라고 얘기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요게 들어가면 공매, 경매 같은 경우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개인 채권이나 은행에서 나온 부분에 돈 안 갚아서 나온 경우가 보시면 되고, 공매가 공개매각이라는 줄인 거거든요. 공매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압류재산에 의한 공매, 세금 부분 안 내서 나오는 공매가 있고, 두 번째로 부분에서는 국유재산, 기업이 갖고 있거나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부분을 요거를 좀 팔아갖고 자본을 좀 마련해야 될 때 하는 공매가 있고, 경매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 30%까지 저렴하게 좀 살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 공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경매, 공매 차이점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명령 신청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퇴거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반면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기 때문에 인도명령 절차가 없고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간 쪽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접근하기 힘들어서 경매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내보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강제집행이라는 제도도 없으니까 경매도 모르시는 분들이 공매를 하는 분은 잘 보지 못했어요. 그 외에 또 다른 취득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권이랑 입주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거든요. 입주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주 오래된 건물, 지자체가 시행을 하든 주민들이 시행을 하든 요거는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 얘기를 해요. 조합원한테 주고 남는 부분은 일반 분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일반인들이 청약이라는 걸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게 분양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입주권은 원주민들이고 청약은 그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내가 입주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넣어서 하는 방식인 거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상승적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선행 지표 중에 하나예요. 저희보다는 시행사, 시공사들이 상승장이 온다는 걸 더 잘 알아요. 이득이 남아야지만 이분들도 분양을 시작하기 때문에 분양 시장을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 상승기로 가는 선행하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상승장 올 때까지 분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사실은. 부동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주택, 준주택 그 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요거를 좀 나누면서 인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 문제도 달라지고,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 취득세는 1%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2%까지가 취득세가 발생을 하고, 준주택은 오피스텔 얘기를 하거든요. 요 같은 경우는 4.6% 취득 발생을 하고, 그 애는 토지나 상가, 공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도 4.6%의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거나 주택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져요.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용어를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을 예를 들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고요.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와 다중주택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다세대, 연립, 그리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어디에 들어가요? 준주택입니다. 지자체에서 유리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 또 그게 아닐 때는 주택이 아닌 걸로 보고. 그래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쩔 땐 주택이고 어쩔 땐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시스스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뭘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 호실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담당자한테 몇 동 몇 호인지 얘기하고 이게 뭘로 부과가 될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종류별 투자 포인트 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약보합세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래량. 그 아파트에서 보통 그 세대 5% 정도가 나와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또 한 10% 정도만 돼도, 1000세대라면 한 달 거래량이 한 5세대만 돼도 거래량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다세대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 조사. 다른 거에 비해서 현장 조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묵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장님 수업에서 매도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다세대 투자 포인트는 거실 뷰라고 생각합니다. 전망이 좋고 공원이 보이고 많이 뚫려있으면 좋지만 다세대 특성상 사실은 별로 거리가 따닥따닥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실거주하려고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막힌 뷰를 보면서 그러니까 5년 10년 살 걸 생각하면 저 같아도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뷰에 대한 중요성 말씀해 주셨고요. 아파트나 다세대는 자기가 실거주하는 목적으로 산다라면 다가구와 오피스텔이랑 그 외에 있는 토지 상가 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좀 많이 사거든요. 현재 금리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에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5% 이상, 지방은 7%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을 때 네. 투자하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다가구 준주택 토지 이런 것들이 투자 가치로 괜찮을까요? 아파트 4세대 투자 부분의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네. 지금 오피스텔의 입찰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향후에 금리가 인하되는 거 보니까 네.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보고 선진입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피스텔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대출 금리가 앞으로 싸질 게 보이니까 월세를 두고 수익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거래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세 수익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도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은 말씀하신 준주택 다가구 이런 월세 수익형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토지는 어떤 영향이죠? 토지의 기본적인 부분에는 월세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시간적인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투자 자금 내에서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하시고 다세대 끝나고 다가구 끝나고 준주택 오피스에 끝난 다음에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토지를 하고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네. 저도 지금 토지를 2개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1,000만 원 정도 부분인데 550 정도에 받았거든요. 시공하시는 분들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금리 부분이라든지 PF 대출이라든지 강화가 되는 바람에 진입을 안 하세요. 원치 않게 계속 갖고 가야 되는 맞아요. 이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투자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특강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도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는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단기 임대를 하든 네. 흔들림 없이 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서 1일 6시간 특강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불인 인생 역전 올인원 패키지고 네,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13일 날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부동산 공부 캠프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커리큘럼 자체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부터 해서 투자하는 방법,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네. 흐름을 보는 방법, 세금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공매 절차나 장단점 살펴보고 투자 방법, 임장하는 방법, 대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손품조사 방법, 그리고 경공매에서 명도 집행하는 방법, 명도를 굉장히 많이 또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배울 게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포인트 그리고 그 외에 토지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에 대해서 딱 그것만 가르치는 사실은 강의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좀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뼈대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그냥 하루 만에 얘기 드리고 6개월 동안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의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하는 데서 확립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6개월 동안 줌 강의로 하나요? 아니면 뭐 카톡방이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고정해서 중강의로 좀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중강의 때는 Q&A 쪽으로 피드백을 해줄 생각입니다. 강의를 듣고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수 있고 네, Q&A 맞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걸 네, 해결하고 맞아요. 계속 또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강생들이 많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